희남아, 어디 가니? 희남아. 이른 새벽, 충남 서산 앞바다의 작은 무인도. 한 여자가 배에서 노인을 거칠게 부축해 내립니다. 걸리적거리는 노인네.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그리고 여자는 재빨리 배로 돌아갑니다. 홀로 남겨진 90세 노인이 뒤에서 며느리를 애타게 부릅니다. 하지만 여자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46년. 며느리로 산 세월이 이토록 길고 무거웠나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바닷바람에 실려온 한마디. 희남아, 우리 딸.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맙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46년 전 때는 1979년 봄이었습니다. 22살 이이남은 충남 태안에서 서산으로 가는 버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에 가까운 떨림이었죠. 이제 정말 시집 가는구나. 희남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챙겨준 속옷 몇 벌과 겨울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시집 갈 때 가져갈 것이라곤 그것뿐이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린 희남을 마중 나온 건 남편이 될 최인수였습니다. 24살의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고생했어. 집까지 좀 걸어야 해. 그것이 희남에게 한 첫 인사였습니다. 흘길을 따라 30분쯤 걸었을까요? 앞에 나타난 건 기와지붕에 흙벽을 두른 전형적인 시골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닭 몇 마리가 모이를 쪼고 있었고 장독대 뒤로는 텃밭이 보였습니다. 어서 와라.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루에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55살의 김귀녀, 희남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빈손으로 왔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희남은 당황했습니다. 친정에서 나름대로 준비해 준 것들이 있었는데 빈손이라니요. 어머니, 저기. 됐어. 들어와. 희남이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시어머니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간 안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 식구가 5이야. 시아버지하고 나 그리고 내 남편 거기다 시동생이 둘 더 있어.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7살, 5살짜리 시동생들이 방문 뒤에서 고개를 내밀고 희남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나야? 5살 막내가 물었습니다. 희남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 시간이야. 준비해. 시어머니의 말에 희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집 첫날부터 밥을 하라고요? 어머니, 저는 아직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부엌 일은 내 몫이야.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희남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어머니가 다 해주셨는데 갑자기 5식구 밥을 해야 한다니요. 부엌으로 들어간 희남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7살 시동생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쌀독은 저기 있어. 고마운 도움이었습니다. 희남은 서툰 손으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 가끔 어머니를 도와본 것이 전부였거든요. 1시간이 넘게 걸려서야 겨우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은 좀 되직했고 국은 간이 짰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말이 없었고 남편은
어머니 눈치만 봤습니다. 시동생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희남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간이 짜네.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찡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됐어. 천천히 배워가지 뭐. 그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왠지 더 위축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아침상 차려드리고 애들 학교 보낼 준비해야지. 네, 어머니. 그리고 친정 생각은 접어둬.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그 말에 희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친정 생각을 하지 말라니요.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갑자기 남이 되는 건 아닌데요. 그날 밤 희남은 남편과 함께 안방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보, 저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어머니가 원래 좀 엄하셔. 그래도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냥 말씀 잘 들어. 남편의 대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희남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까요? 희남은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거든요. 귀를 기울여 보니 부엌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남이 어설프게 설거지해 놓은 그릇들을 다시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자. 내가 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희남은 서 있을 수도 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됐다고 했잖아. 가서 자. 희남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시집살이가 뭔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친정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잘해보자. 22살 이이남의 첫 시집살이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고생이 46년이나 계속될 줄은. 시집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희남은 이제 이 집의 루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아침상을 차리고 시동생들 도시락을 싸주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와주는 것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고 해서 편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눈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희남아, 된장국 간 좀 봐.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떠보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짜네. 이게 어디 사람 먹을 국이야? 희남은 급히 다가가서 국을 맛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짠 것 같긴 했지만 먹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끓여드릴게요. 다시 끓이긴 뭘 다시 끓여. 이미 차린 밥상인데.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게 어디 며느리 입에서 나올 소리냐? 찰싹?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희남의 손등을 후려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희남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맛도 제대로 모르는 게 무슨 며느리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겠어. 희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순히 아픈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시아버지는 신문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저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남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희남이 빨래를 널면 나와서 확인했고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다시 점검했습니다. 마치 감시 카메라가 달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쌀 씻을 때는 물을 서너 번 바꿔야지. 빨래 널 때는 주름이 안 가게 펴서 널어야 해. 청소할 때는 구석까지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희남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뭘 해도 틀리고 어떻게 해도 부족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희남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당신, 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농기계 수리점에서 돌아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저를 너무 심하게 대하세요. 뭘 해도 잘못했다고 하시고 오늘은 손까지 때리셨어요. 희남이 손등을 보여주자 남편은 잠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참아.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그래도 처음이니까 더 신경 쓰시는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요즘 어머니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그냥 어머니 말씀 잘 들어. 남편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희남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몇 주 후 희남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었습니다. 시집 온 지 석 달이 넘도록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친정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정?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한 번만. 지금이 어디 내 마음대로 나다닐 때냐? 그래도 시동생들 중간고사인데 집에서 누가 뒷바라지해? 그리고 내가 없으면 이 집 살림은 누가 해? 희남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와서 친정만 그리워하면 어떡해.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내 어머니. 됐어. 그런 생각 말고 시동생들 공부 뒷바라지나 잘해. 그날 밤 희남은 또다시 베개를 적셨습니다. 친정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남은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었습니다.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희남이 하는 모든 일을 감시했습니다. 잘못하면 꾸중했고 잘해도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칭찬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시집와서 첫날부터 완벽했다니까. 내 시집살이에 비하면 너는 편한 거야. 며느리는 원래 고생하는 거야. 그래야 집안이 화목해진다고. 시어머니는 그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희남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남은 홀로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 가족이 많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들을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때 멀리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남아, 뭐하고 있어? 들어와서 내일 도시락 준비해야지. 네, 지금 가요. 희남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또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2살 희남의 시집살이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날들이 앞으로 수십 년이나 더 계속될 줄은. 시집 온 지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희남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희남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희남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논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의사 말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네. 희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니요.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그래, 빨리 와라. 아버지가 계속 너 찾으신다. 전화를 끄는 희남은 급히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시어머니는 빨래를 걷던 손을 멈추고 희남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쓰러졌다고? 네, 의사 말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해요. 제발, 아픈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시어머니의 차가운 대답에 희남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위독하다고 해서 내가 가면 나아지기라도 해? 지금 너 빠지면 이 집 살림은 누가 하라고? 희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집 살림을 걱정하고 있다니요. 어머니, 제발이요.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마지막이 어디 한 번뿐이냐. 시동생들 저녁은 누가 차려주고 내일 도시락은 누가 싸주겠어? 희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농기계 수리점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급히 달려갔습니다. 당신, 제 아버지가 위독하셔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남편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많이 안 좋으셔? 네, 의사 말이 상태가 심각하다고 해요. 어머니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 집살림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허락을 안 받았으면 가기 어렵겠다. 희남은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화내시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제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있어? 어머니 허락 없이는. 허락? 제 친정 아버지 보러 가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해요? 희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이번엔 가지 말자. 어머니 화내시면 안 되니까. 그 순간 희남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친정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희남아, 아버지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다. 빨리 와라. 희남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못 가요. 뭐라고? 왜 못 와? 시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주세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쩔 수 없구나. 친정 어머니의 체념한 목소리가 희남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삼촌이었습니다. 희남아, 내 아버지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다. 그 순간 희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삼촌, 너도 참 안 됐다. 시집살이가 이리 힘들 줄이야. 전화를 끊고 희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깰까 봐서요.
부엌으로 가서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이런 서러움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친정 아버지 장례식에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잠깐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무표정해졌습니다. 그래, 안 됐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로 한마디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친정에서 알아서 치르겠지. 내가 갈 필요 없어. 희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동생들 소풍 도시락 싸줘야 해. 그거나 신경 써. 희남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도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희남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자신을 찾으셨다는 어머니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을까요? 하지만 못 갔습니다. 며느리라서 못 갔습니다. 저녁 무렵 장독대 옆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못 가서 죄송해요. 하늘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뭐해? 들어와서 내일 반찬 준비해야지. 네. 희남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도 내일 반찬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희남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일하는 기계일 뿐이야. 22살 희남에게 그날은 모든 것이 변한 날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며느리로 산다는 것이 이토록 잔인한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희남도 어느덧 60을 넘겼습니다. 시집 온 지 35년이 지났죠. 그동안 희남은 두 아들을 낳아 키웠고 시동생들도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집안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희남에게는 여전히 그 매서운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희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희남이 다시 불렀을 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했지? 진지 드시라고 했는데요. 아, 그래. 미안하다. 그때는 단순히 깜빡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다가 멈춰서 생각에 잠기거나 설탕과 소금을 헷갈리거나 방금 한 말을 또 하거나 처음에는 희남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조금 순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희남이 빨래를 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희남아, 내 어머니, 너 참 고생이 많구나. 희남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 집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희남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우리 희남이 참 착하지.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희남의 팔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희남은 몸이 굳어졌습니다. 35년 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을 다정하게 만진 적이 있었던가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남아, 오늘은 내가 국 끓여볼까? 희남아, 앉아서 쉬어라. 내가 할게. 희남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남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희남아, 내 어머니, 너, 우리 딸이지? 희남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죠?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 맞다. 우리 며느리지. 딸 같은 며느리.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희남은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며 그렇게 웃는 모습을. 희남아, 와서 안아줘. 시어머니가 팔을 벌렸습니다. 희남은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어서 와.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희남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희남이 참 고생했지. 고마워. 시어머니가 희남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희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시어머니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리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의심은 확신이 됐습니다. 희남아, 내 아들 어디 갔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인수 씨요? 일하러 나가셨는데요. 인수? 인수가 누구야? 희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인수는 시어머니의 아들, 희남의 남편인데요. 어머니, 인수 씨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내 아들? 내 아들은 어린데. 아직 5살인데. 그제야 희남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노인성 치매 초기입니다. 최근 기억부터 조금씩 지워지고 있어요. 희남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신 건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기억도 사라지는 건가?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더욱 순해져 있었습니다. 희남아, 너 오늘도 고생했구나. 희남아, 나 없으면 외롭지?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희남아, 우리 원래 사이 좋았지? 시어머니는 자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남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이 좋았다고요? 35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신데 뭐라고 하겠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희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희남아,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희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다.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짜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렴풋한 느낌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희남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토록 무서워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지 말라고 곁에 있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희남아,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그런 말을 들으면 희남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웃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웃음이 진심이라는 것. 비록 치매 때문이었지만 희남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35년 만에 말이죠.
어머니도 나름대로 힘드셨겠구나. 희남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지만 희남에게는 오히려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그 무서운 시어머니는 사라지고 대신 온순하고 다정한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희남아, 오늘 뭐 해 먹을까?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따라와서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밥이 왜 이렇게 늦어? 라고 재촉하시던 분이 이제는 뭘 도와줄까?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뭔가 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단한 일도 헷갈리셨죠. 소금과 설탕을 구분하지 못하시고 가스레인지 사용법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도 희남은 시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롭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희남아, 너 정말 고생이 많다.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내가 이래서 미안하다. 도움이 안 되고.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외롭지 않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희남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도 있으셨구나. 3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손자들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희남의 두 아들이 고기 유통업을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들과 함께 배달을 나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가자. 93 나이에도 트럭에 올라타실 때만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걷기도 힘들어 하시면서 말이죠. 저 모습 좀 보세요. 큰아들 명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랑 나가실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정말 그랬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있을 때의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밝고 활기찼습니다. 우리 명훈이 일 잘하지? 우리 가족이 제일 훌륭해. 트럭 안에서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남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이런 분이셨구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셨구나. 그동안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시어머니도 사랑할 줄 아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희남이 감기에 걸려 열이 났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춥고 머리가 아팠죠. 어머니, 오늘 좀 아파서 밥을 제대로 못 차릴 것 같아요. 뭐, 우리 희남이가 아프다고?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희남의 이마에 손을 대셨습니다. 어머, 열이 나네. 큰일 났다. 그리고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우왕좌왕하셨습니다. 약은 먹었어?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니. 감기약 먹고 푹 쉬면 나을 거예요. 안 돼, 안 돼. 우리 희남이가 아프면 안 되지. 시어머니가 진짜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몸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라고 핀잔을 들었을 텐데 이제는 내가 뭘 해줄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시어머니는 희남 곁을 지키셨습니다. 물을 떠다 주시고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시고 계속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우리 희남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희남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난 30몇 년은 뭐였을까? 왜 그때는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을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지금의 시어머니는 정말 사랑스러웠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희남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혼자 나가서 장을 봐올게요. 3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같이 갈래. 아니에요, 어머니. 집에서 쉬고 계세요. 금방 올게요. 시어머니는 아쉬워하셨지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나간 희남은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들어갈 엄두도 못 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생전 처음 혼자 주문한 커피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게 내 시간이구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 36년 동안 남의 인생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도 달라지셨고 아이들도 다 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희남아,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왜 나와서 기다리세요? 집에서 쉬고 계시지. 너 없으니까 불안하더라. 빨리 와서 다행이야. 시어머니가 희남의 팔을 꽉 잡으셨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될 소중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희남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움을 잊어버리셨지만 사랑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비록 치매 때문이었지만 희남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희남도 65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88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희남은 조금씩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혼자 시장에 나가거나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작은 기쁨을 알게 됐죠. 하지만 그런 평온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큰아들 명훈이가 어느 날 희남에게 말했습니다. 사업? 네, 고기 유통업이랑 캠핑장을 같이 하려고요. 둘째랑 삼촌들이랑 같이요. 명훈이는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시댁 뒷마당 넓은 땅에 캠핑장을 만들고 동시에 고기 유통업도 함께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들이 할머니 보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귀녀 캠핑장으로 정했어요. 시어머니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희남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말로 희남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식사 준비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캠핑장 청소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할머니 챙기면서 음식도 준비해 주세요. 하루 종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명훈이와 둘째, 그리고 시동생들까지 모두가 희남의 도움을 원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많은 일을, 어머니가 좀만 더 해주시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바쁠 때 어머니가 계시니까 든든해요. 아들들의 말은 고마웠지만 희남의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 준비를 해드리고 캠핑장 손님들 아침 식사 준비, 그리고 고기 유통업 관련 일까지
하루가 24시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나가는 것 외에는 혼자 있기를 싫어하셨거든요. 희남아, 어디 가니? 캠핑장에 손님 식사 준비하러 잠깐만 갔다 올게요. 나도 같이 갈래. 어머니, 거기는 위험해요. 집에서 쉬고 계세요. 싫어. 너 없으면 무서워.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면 일은 더 늦어지고 손님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특히 많았습니다. 캠핑장에 15팀이 왔는데 모두 고기도 주문하고 식사도 요청했습니다. 희남은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고기를 굽고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고 설거지까지.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손님들이 시어머니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88살인데도 이렇게 정정하시고 우리 희남이가 잘 돌봐줘서 그래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많은 일을 혼자 다 하시고. 그럼요. 우리 희남이는 진짜 효부예요.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지.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희남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희남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효부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그날 밤 희남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저 너무 힘들어요.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사업 잘 되라고 하는 일 아냐. 하지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조금만 더 참아봐. 사업 안정되면 나아질 거야. 남편의 답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냥 참으라는 것.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손님도 많아지고 일도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20팀 오신다고 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단체 손님도 오세요. 어머니, 할머니도 같이 나가셔야 해요. 손님들이 보고 싶어 하셔서요. 희남은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은 완전히 사라졌고 카페에 가는 것도 꿈 같은 일이 됐습니다. 어느 날 큰 며느리 서진이가 희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든 건 알지만. 응? 이렇게 어머니가 다 하시면 저희가 뭘 배워요? 그 말에 희남은 멈춰섰습니다. 저희 엄마는 안 그러셨거든요. 며느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셨어요. 서진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희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날 밤 희남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와 닮아 있었거든요. 말투도 표정도 심지어 행동까지. 내가 그분처럼 되고 있었나? 충격이었습니다. 그토록 무서워하고 싫어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자신이 닮아가고 있었다니요. 며느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도 무서운 시어머니인가? 그때 문득 둘째 며느리 윤정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많이 따뜻해요. 다행이에요. 그 말에 희남은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무서운 시어머니는 아니구나.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지? 또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거지? 46년 전 22살에 시집왔을 때와 지금이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을 위해 살고 있었고 여전히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희남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어느덧 희남도 67이 되었습니다. 46년의 시집살이 끝에 이제는 자신도 두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서진이는
40살, 둘째 며느리 윤정이는 38살.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막내 시동생에게도 어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29살의 수진이었죠. 희남은 갑자기 복잡해진 가족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시어머니 역할도 해야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이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희남은 지켜보다가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아, 김치는 좀 더 볶아야 맛이 나. 아, 네 어머니. 서진이가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너무 많이 넣으면 기름져. 적당히 넣어야 해. 네, 알겠어요. 희남은 서진이 옆에서 이것저것 조언했습니다. 자신은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서진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고 계세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처음에는 다 어려운 거야. 하지만 서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죠. 며칠 후, 이번에는 윤정이와 일이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주름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윤정아, 빨래는 이렇게 털어서 널어야 해. 희남이 빨래를 다시 털어서 널어줬습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분류해서 너는 거야. 흰 옷은 따로, 색깔 옷은 따로. 아, 네. 몰랐어요. 윤정이는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희남은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막내 며느리 수진이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간이 좀 싱거웠습니다. 수진아, 된장을 좀 더 넣어야겠다. 네, 어머니. 내가 내 나이 때는 그 정도 일은 눈 감고도 했다니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희남은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지금 내가 뭐라고 했지? 그 말투, 그 표현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거든요.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희남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희남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그분처럼 되고 있었나?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그토록 무서워하고 원망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자신이 따라하고 있다니요. 다음 날 희남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와 닮아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심지어 며느리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아니야, 나는 다르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모습을 학습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희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어머니는 저한테 많이 따뜻하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희남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좋으세요. 윤정이의 진심 어린 말에 희남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만나기 힘들다고 해요. 그래? 네, 엄마가 윤정이는 복이 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희남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무서운 시어머니는 아니구나.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시어머니인 거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시어머니의 말투가 나오는 걸까요? 그날 저녁 희남은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더 심해져서 이제는 희남을 완전히 딸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희남아, 너 참 고생이 많다. 괜찮아요, 어머니. 며느리들은 어때? 말 잘 들어? 네, 다들 착해요. 그럼 됐다. 내가 잘 가르쳐 주면 될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희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르쳐 준다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들에게 한 행동들이 가르침이라는 이름의 간섭이었다는 것을. 내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간섭이었구나.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희남은 며느리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들이 더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희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들에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희남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는 다른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46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상처가 되는지, 무엇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 나는 내 며느리들에게 다른 시어머니가 되겠어. 희남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며느리에서 시어머니로 참 멀고도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남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되어야 하는지를. 시어머니의 치매가 더 심해지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억을 잃는 정도였는데 점점 이상한 행동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희남은 큰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급히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허공을 휘두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희남아, 도둑이 들어와서 내 돈을 훔쳐갔어. 어머니, 아무도 없어요. 꿈을 꾸신 것 같아요.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내가 숨겨준 거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희남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요? 너도 한패구나. 내 돈 어디 숨겼어?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희남을 도둑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없어졌다 싶으면 무조건 희남 탓이었습니다. 내 반지 어디 갔어? 너 가져갔지? 내 통장은? 너 훔쳐간 거 맞지? 내 옷은 왜 없어? 내가 팔아먹었구나. 희남이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희남을 완전히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폭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희남이 시어머니 약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희남의 손을 세게 물었습니다. 아, 독을 먹이려고 하지?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어머니, 이건 어머니 약이에요. 거짓말. 너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약병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밥을 드리려고 하면 독 넣었다고 하시고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희남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도둑년, 내 돈 내놔. 새벽 3시에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문을 열면 시어머니가 빗자루나 막대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 돈 어디 숨겼어? 안 내놓으면 죽여버릴 거야. 희남은 밤마다 이런 공포를 겪어야 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들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도둑이라고 하시면서 저희한테도 화내세요. 윤정이도 불안해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할머니가 소리 지르시니까. 심지어 손주들까지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희남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물동이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이 도둑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니, 넌 며느리가 아니야. 도둑이야. 나가.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빗자루로 희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남은 맞으면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넘어지면 더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남편이 달려와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인수야, 저 여자 내쫓아. 어머니, 저 사람은 희남이에요. 제 아내예요. 아내? 말도 안 돼. 저런 도둑이 어떻게 내 아내야. 그날 밤 희남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야. 몸도 지쳤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46년 동안 모신 시어머니에게 도둑 취급을 받는다니요. 며칠 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칼을 들고 희남을 쫓아왔습니다. 도둑년, 오늘은 정말 죽여버릴 거야. 희남은 마당으로 도망쳤습니다. 90세 시어머니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모습은 악몽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들들이 달려와서 겨우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날 밤 희남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못하겠어. 그래서 오늘 새벽 시어머니를 모시고 배를 탔습니다. 충남 서산 앞바다의 작은 무인도로요. 어머니, 여기서 좀 쉬세요. 시어머니를 섬에 내려놓고 희남은 배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배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희남아, 어디 가니? 희남아.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남아, 너도 밥은 먹었냐? 그 순간 희남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 말투, 그 걱정. 치매가 심해지기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혼자 섬에 앉아 계셨습니다. 갑자기 작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저분도 아프신 거구나. 희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치매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던 게 아니라. 희남은 배에서 내려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희남아, 내가 또 이상한 짓 했지? 시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미안하다, 희남아. 내가 자꾸 헷갈려서. 괜찮아요, 어머니. 희남은 시어머니를 조심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날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기억하니까요. 뭘?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 비록 치매 때문이었지만 저에게 처음으로 따뜻하게 해주셨던 것. 희남이 시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알아요.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것. 시어머니는 희남의 등에서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고마워, 희남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고마워요. 희남은 시어머니를 업고 배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들과 아들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희남이 며느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함께 맛있는 거 해서 먹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드시면서도 계속 희남을 바라보셨습니다. 희남아, 네 어머니, 고마워. 그 한마디에 46년의 모든 게 용서됐습니다.
희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서 시어머니로,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며느리였고 시어머니였고 그리고 지금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인남 씨. 46년의 시집살이는 아픔만이 아니라 깊은 사랑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귀녀 씨는 치매로 많은 기억을 잃었지만 희남 씨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도 그 사랑도.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미움은 잊혀져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집안의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세대의 갈등, 이해, 그리고 화해의 기록입니다. 누군가는 며느리로, 누군가는 시어머니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 너머에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한 사람의 인간이 있습니다. 희남 씨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나는 미움보다 더 오래 사랑했노라고. 46년의 긴 여행 끝에 희남 씨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이인함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희남 씨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탁에 앉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인남 여사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